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시간은 지금 일요일에 오후 4시 47분 지나가고 있는데 HLB를 뭐 항상 똑같이 뭐 찍어 드리지만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좀 자리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죠. 주봉을 좀 보더라도 다 왔어요. 다 왔고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하락이 마무리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사실 좀 과하죠. 왜냐면은 지금 주봉상 음봉이 이때도 음봉이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얼마요? 한 달, 7주 동안 계속해서 음봉이 뜨고 있어. 7주 동안 음봉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HLB가 7주 연속 음봉이 뜬 거는 과거에 요때 단기적으로 나노코박스 때 요때 있잖아요. 요때 이제 빠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것도 일곱이 아니다. 거의 한 여섯 번. 음봉 여섯 번 빠진 일곱 번 빠진 게 돼. 넷, 다, 여, 일곱.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여섯 번. 7연속 음봉은 요쪽에 한 번 있네. 이때 당시에 과거에. 요쪽에 한 번 있긴 하네요. 근데 거의 7번 연속 음봉이 떴으면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7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하락이 좀 마무리될 때가 되지 않았나. 주봉상 양봉 한번 띄워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봉에서 음봉이 3개 뜨잖아요. 음봉이 3개 뜨면 양봉이 하나 떠주고 음봉이 4개 떠주면 양봉이 하나 떠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잡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구간들. 근데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갔으면은 브레이크 잡아주는 구간 나옵니다. 브레이크 잡아주는 구간 나오고 한번 눌렀다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 잡아주는 구간이 11월 중순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1월 11일부터는 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중순에 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있죠? 자 바로 비모실사 거의 마무리 여기 좀 있죠. 왜냐면은 10월 중순부터 11월 말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비모실사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여기 아마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자, 우리 HB 같은 경우에 가남 FDA 임상병원 실사 진행 이런 내용들이 10월 28일 전에 나왔었죠. 자, 보면은 어떤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냐면 FDA가 올해 5월 HLB에 보안 요구 서한을 보냈을 때 언급했던 임상병원 실사가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되는 만큼이라 나오죠. 보면은 지금이 언제요? 지금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순이라 함은 이번 주가 지나면 중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 모멘텀, 단기적인 양봉, 큰 양봉이 아니라도 일정 부분의 양봉을 좀 만들어 주면서 주봉상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면서 다음 주 상승을 위한 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모 실사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뭐가 생기죠?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하시고 HLB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클래스 1, 2가 솔직히 저는 중요하긴 중요했죠. 근데 크게 뭐 주가의 시세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HLB가 언제 뭐 클래스 1, 클래스 2 뭐 중요하지만 언제 뭐 시장이 좋을 때 같이 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빠지고 바이오가 갈 때 같이 가고 바이오가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HLB 주식은 제가 4,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지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요. 지가 빼고 싶을 때 뺍니다. 항상 뭐 그래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그랬어요. 여태까지. 과거부터 흐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시장의 이슈와는 좀 다르게 시장이 빠져도 주가는 올라주는 특이한 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HLB를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 바이오가 다 오르는 시장에서 혼자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HLB 주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미를 털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개미 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평단가가 중요하거든요. 개인들의 평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막 제노포커스나 뭐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은 이 3, 4년 들고 있던 주주들, 평단 3, 4만 원에 들고 있던 3, 4년 된 주주들도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클래스 1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클래스 2가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겠지. 그러면은 3, 4만 원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15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몇 배요? 5배 수익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3, 4만 원인 사람들이 6만 원, 8만 원에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 2배 수익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평단가가 8만 원인 사람들이 2배에서 판다 얼마요? 16만 원이요. 그래도 2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평단이 3, 4만 원인 사람이 16만 원에 팔면은 4배에서 5배의 수익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최대한 평단이 낮은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는 과정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털려야지 개인들의 평단가가 원래는 3, 4만 원이 과거에 강성주주가 많았다라고 하면 강성주주가 털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개인들의 평단가가 위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시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절을 시켜서 6만원 구간대에 조금 물량들을 모아 놓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 갈 때 더 강하게 누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클래스 1, 2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클래스 1, 2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자,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10월 10일인데 제가 10월 10일 오전에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후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자,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하세요. 자, HLB 주포 특징은 개미를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이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클래스 1, 2 중요하지 않다.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클래스 1이든 2든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클래스 1이 나왔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빨리 올렸을 거고요. 클래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급하게 올려봤자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거 뻔하니까 주가 누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쵸?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가가 빠져서 솔직히 힘든 거지. 클래스 2 받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면 안 힘들 거잖아요. 기대감이 더 생기잖아요. 클래스 2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9만원, 10만원이다. 이것은 승인이 확실하다.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근데 주가가 빠지고 클래스 2 받고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 실패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지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HLB 주포들이 해왔던 그러한 패턴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주가 하락을 좀 만들어낸 이후에 강력하게 주가를 올려줬을 때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요때 위암 관련했을 때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고 반등 모멘텀으로 다시 살아나는 구간에서 7월 30일에서 주가 얼마예요? 주가 8,600원입니다. 7월 30일에. 근데 딱 2달 만에. 그죠? 딱 언제요? 10월 24일. 딱 정확하게 84일 만에. 84일 만에 주가 몇 배 갔어요? 주가가 10배 올라갔단 말이야. 얼마까지? 85,000원까지. 자, 그쵸? 자, 쉽게 얘기하면 2달 하고도 24일 정도였으면은 주가를 10배 올려놓은 게 HLB 세력이다. 물론 이때 시가총액이랑 지금 시가총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주가를 올리는데 2달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기간이 11월 10일이고 12월 10일,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앞으로 4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2달이라는 시간은 전 충분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 제가 봤을 땐 11월에서 12월 초에는 분명히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형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갔을 때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대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찬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안티도 아닙니다. 그냥 냉정하게 HLB 주식이 시세를 어떻게 주는지, 그 시세를 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4월에 이 BMS의 옵디보 여보의 가남 승인 여부가 나옵니다. 조기 승인 나오면 3월에 나올 거고요. 3월에 뭐가 있죠? 리보칼렘 클래스 2 이후에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3월에 동시에 승인된다라고 하면, 그죠? 뭐 HLB나 BMS나 동시에 승인된다고 하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HLB가 경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부작용 관련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무조건 HLB가 이긴다 라고 하시는데, 냉정하게 제가 이렇게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 HLB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자 시선을 바라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미 옵디보가 13조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면역 항암제라요. 매출이 13조 나오는 면역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HLB가 일단은 네임 밸류 차이에서 일단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약물에 대해서 좀 밀리고, 유통망도 크다고 생각해요. 이미 옵디보는 미국 각종 병원에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죠. 그에 반면서 HLB의 리보캄렐은 아직 둘 다 승인을 받지 못한 약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망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빡세지 않나.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때 좀 맞춰 드렸죠.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이때 5월 14일. 자, 이때 5월 14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러분들 2분의 1 정도만 정리하는 거 어떨까요? 2분의 1 정도만 정리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했죠. 왜? 승인이 99%가 승인된다고 하지만, 뭐 진양군 회장이나 회사 측이나 99% 승인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의견이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1%의 확률을 염두해 두고 99%라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좀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는요, 정말로 보수적으로, 그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99% 승인될 수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사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한영행이라는 회사 보세요. 유한영행. 그죠? 아무 언급도 안 해요. FDA 승인되기 전까지 아무런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론 플레이조차 안 해요. 그쵸? 근데 HLB는 승인되기 전부터 99% 승인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무조건 일단 좀 조심하자.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승인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FDA에서 한 얘기가 아닌데 이거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분의 1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영상을 잠깐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영상 잠깐만 좀 보시죠. 자, 이때 보면은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말씀을 좀 드렸죠. 5월 14일, 그죠? 승인되기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자, 뭐라고 했는지 일단 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거짓말 할 수 없고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댓글도 정말로 많이 달렸죠. 그죠? 많이 달렸고, 요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잔소리도 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건 저는 정말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한가 2방 피해 갔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 하세요. 사실상 이 구간에서 불안해하는 사람 70% 넘었다. 70% 넘었어요. 그럼 지금 구간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면 제가 이거 언제죠? 10월 18일 10월 18일에 이때인가? 이때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HL 보유자분들 심리상태 체크. 자 텔레그램방 들어와 있어서 괜찮은 거 말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락을 맞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부탁드립니다. 자 괜찮다가 32%, 불안하다 68%죠. 그럼 여기서 불안한 사람이 400명 중에 68%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죠? 지금 가격은 이 가격부터 10%가 더 빠진 가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불안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90% 이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선 이 주가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거의 다 털려 나간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재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거 관련돼서 좀 대응 관련돼서 같이 좀 하고 싶다. 제가 이때 당시는 솔직히 텔레그램방도 안 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텔레그램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타점을 좀 잡아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좀 띄워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 자 9201 636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당연히 HLB 관련돼서는 입장은 무료입니다. 입장은 무료니까 요거 좀 체크를 해보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 흔들리시는 마음 알고 있어요. 왜? 주가가 빠지니까 내 계좌가 손실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을 하셔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이 마음을 한번 떠올리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문제는 빠질 때는 회사용 죽을 것 같다 하고 올라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 더 가라 회사 찬양 찬티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버티시되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그때 뭐 하자? 그때 매도 타점 잡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대응하실 분들은 HLB 입장이라고 010-920-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결과적으로 내가 손실을 봤다가 본전이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것이냐, 비중을 덜 것이냐, 비중을 추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다 리스크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계열사도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열사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HLB 입장이라고 딱 5글자만 남기셔서 몇 번? 010-920-6329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까 3월달, 그죠? 3월달 그리고 5월달 제가 2분의 이렇게 분할 매도를 말씀을 좀 드렸고, 정확하게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때 잡고 들어간 게 분할 매도해서 비만 치료제 쪽이란 말이야. 비만 치료제, 그죠? 비만 치료제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바로 대화제약 그리고 대봉 LS. 우리가 이쪽을 잡고 들어가서 9,000원에서 어디까지? 27,000원까지 거의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HLB만 무조건 세상에 제일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해서 충분히 좋은 종목들로 옮겨 탈 수 있는데 너무 이 한 종목에 몰빵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내가 팔라는 거 아니에요. HLB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거 히든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한번 생각 있는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곧 통과가 됩니다. 그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23년도에는 IRA 법안으로 2차 전지가 폭등 나왔죠. 자, 24년도는 뭐죠? 생물보안법으로 뭐가 폭등 나온다? 바이오가 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중국을 견제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IRA 법안, 그리고 이제 CDMO 생물보안법은 원료 의약품, 그리고 얘네들은 장비, IRA 법은 장비고, 이제 생물보안법은 CDMO 위탁 생산. 자, 요걸 다 막아버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거를 막아서 어디에 수혜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로 수혜가 온다라는 관점에서 IRA 법안도 뭐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애들이 30배씩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이거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CDMO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히든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HLB 지금 구간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과 제가 이렇게 고점을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기법들까지 정리해놨으니까 받아가세요. 그래서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